피부과보다 홈케어를 선택한 이유는 무조건 없앤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. 아직도 광이 살아있었어. 확실히 트러블이 빨리 가라앉았다. 헤이 집보들!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집보들이 좋아하는 Girls Night Pillow Talk 영상으로 돌아왔는데, 내가 작년에 퇴사하고 전업 유튜버가 되면서 좀 제일 많이 바뀐 게 내 외적인 모습들, 또 내가 어떻게 나를 좀 케어하고 관리하는지 이런 거인 것 같거든? 결론적으로는 뭔가 댓글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조언, 이야기, 지적 이런 걸 좀 많이 듣게 되면서 스타일이라든지 화장법 같은 것도 조금 더 보편적으로 보이게 좀 많이 바뀌었고, 그리고 나는 이제 유전적으로 피부가 좀 좋다는 거 하나만 믿고 관리를 덜 해주던 피부도 매일같이 이제 화장하고 클렌징을 하면서 피부가 이렇게 싹 엎어졌을 때 그때의 뭔가 불안함이랑 우울감이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걸 겪으면서 스킨케어, 나이트 루틴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발전하고 바뀐 것 같아.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진짜 다 한다고 하던 피부과 시술이라든지 피부과 관리 같은 것도 이제 한국 오면서 받아보면서 왜 귀가 얇으면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보고 느끼고 했던 것 같은데, 사실 나도 작년까지도 그런 뭔가 셀프 케어에 있어서 좀 방황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? 작년 이맘때쯤 내가 얼굴형 관리 영상을 좀 올리면서 피부과에서 어떤 관리 같은 거 받았는지, 어떤 뭐 주사 같은 거는 맞았는지 이런 거 쭉 설명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, 그때 이후로 사실 피부과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. 인모드, 슈링크, 지방분해 주사 이런 거 싹 다 끊고 홈케어로만 관리한 지 이제 1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, 홈케어도 솔직히 요즘 비싸거든? 기기 같은 거나 이런 거 사면은 싸도 7, 80만 원이고 괜찮으면 100만 원 훅 넘어가고 막 150만 원대 이런 제품들도 있더라고. 과연 그 돈값을 하는지, 내가 피부과보다 홈케어를 선택한 이유는 뭔지, 그리고 과연 집에서만 관리해도 피부과에서 관리받는 것처럼 관리가 가능한지 오늘 좀 싹 다 정리를 해서 알려주려고 해. 내가 처음부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피부광 같은 거 있잖아. 그런 거는 진짜 집에서 스킨케어로도 그냥 홈디바이스로 이런 느낌이 반짝반짝한 광 피부, 그리고 매끈해 보이는 피부는 정말 무조건 만들 수 있으니까, 아직 내 루틴이 좀 잘 짜여있지 않다? 시술 찾아다니는 유목민이다 한다면 오늘 영상 한번 끝까지 봐줘도 좋을 것 같아. 사실 나는 슈링크랑 인모드를 좀 세트로 같이 받는 사람이었어. 이렇게 받고 나니까 확실히 볼살 같은 게 이렇게 쫙 붙은 것 같고 갸름해지는 느낌이 났는데, 결론적으로 나는 이걸 왜 끊었냐면, 일단은 볼페임. 나는 개인적으로 볼페임이라든지 피부가 꺼지는 거는 아직까지 경험을 못하긴 했거든? 근데 주변에 나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신, 그리고 이걸 정말 정기적으로 받는 다른 유튜버분들의 얘기도 들어보니까 볼페임이 생기셨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야. 그래서 진짜 나중에는 얼굴에 지방 이식을 하거나 필러를 맞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. 부분적으로 좀 꺼진 부분들을 다시 차오르게 또 다른 시술들을 받는 거를 보고,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이 얼굴 지방들을 무조건 없앤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. 좀 이걸 지속적으로, 그리고 내가 관리해주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홈케어로 넘어간 것 같아. 그리고 막 30대, 40대 중반이신데도 진짜 20대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셔. 특히 우리가 이제 보고 자란 1세대 뷰티 유튜버분들, 타석에서 뵀을 때 진짜 유독 엄청 어려 보이시고 되게 동안이신 분들이 계신데, 정말 다들 공통점이 탱글한 피부였어. 조금 있으신 볼살이 조금 더 귀여워 보이는 것도 있었고, 피부 결이 정말 좋고 탱탱해 보이시는 분들. 근데 그 필러로, 피부과 주사로 나온 그 광이랑 탱글함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 피부 본연의 탱탱함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진짜 동안으로 보이고 되게 예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. 그래서 나도 저렇게 관리를 좀 해야 되는구나 하고 노선을 좀 바꿨고, 두 번째 이유는 가격이랑 시간. 일단은 비싸. 나처럼 인모드랑 슈링크랑 같이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30만 원이 넘거든? 이게 사실 큰 돈이잖아. 거기에 일단은 시간을 내서 내가 병원에 가야 되고, 대기하고 얼굴에 마취크림 바르고 시술 이거까지 하고 씻고 집에 오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1시간은 기본 더 걸리는 것 같더라고. 근데 내 1시간이 우리 집보들의 1시간이 결코 싸지 않잖아. 나는 이제 회사를 다닐 때도, 그리고 지금도 풀 재택이다 보니까 나의 낮 동안 1시간은 뭐 업무 시간 1시간이다 이렇게 좀 셀프 환산해야 하거든?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더 중요한 업무들을 우선적으로 내 시간에 배정을 하게 되면서 관리를 받으러 가는 시간이랑 비용이 점점 좀 아까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. 그래서 그때부터 홈케어
홈케어로 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기를 제발 바라면서 뷰티 디바이스에 이렇게 좀 투자를 한 편인데, 자, 그래서 이제 직보들이 궁금해할 거. 정말 홈케어가 피부과 다니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냐? 이거는 어떤 효과를 원하는지에 따라가지고 좀 다를 것 같아가지고 이걸 세분화해보자면, 자, 일단 첫 번째 내가 좀 잘 봤던 얼굴들이 갸름해지는 시술들. 이거는 고주파 기기들로 대체가 가능했어. 나 같은 경우에는. 사실 피부과보다 어떻게 보면 효과를 더 본 것 같은 게, 피부과는 이제 가는 게 귀찮기도 하고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. 피부과를 지속적으로 가지 않는 이상 꾸준히 오래 지속되기는 솔직히 어렵단 말이야. 근데 이제 홈케어로 디바이스 관리를 해주면 피부과처럼 한 방에 샥 이 정도 느낌까지 사실 아니더라도 주기에 맞춰서 좀 지속적으로 꾸준히 사용도 가능하고, 솔직히 홈케어 디바이스들이 비싸가지고 이걸 뽕을 좀 뽑아줘야 되거든? 볼 때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.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더 꾸준히 쓰니까 이 얄쌍한 게 조금 더 오래 유지가 되는 느낌이 있었어. 특히 이제 급한 날에 뭔가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뭐 미팅이 있거나 이런 날이다? 근데 피부과는 갑자기 예약 잡아서 가기도 힘들고, 시술이 끝나고 나면 멍이라든지 붓기라든지 자국이 남을까봐 뭐 직전이나 전날에는 시술 받기가 조금 힘든데, 홈케어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관리가 가능하니까 관리의 자율성 같은 것도 난 되게 좋았던 것 같아. 대신 진짜 빡세게 막 1년에 한두 번 정도 진짜 중요한 일정이 있다 한다면은 피부과 가가지고 관리받는 게 즉각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어. 이거는 무시를 못하는 거 맞는 것 같아. 자, 이제 두 번째로는 피부 결이랑 피부광 관련된 시술들. 이런 거는 사실 스킨 부스터, 뭐 주사 시술 이런 게 되게 많잖아. 근데 나는 이런 주사 시술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긴 하거든. 그래서 뭔가 피부과랑 비교해서 피부과가 훨씬 낫다, 홈케어가 훨씬 낫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해주지만, 이제 주변 분들 말을 들어보면 주베룩이라든지 비주란 이런 거는 맞고 피부가 오히려 뒤집어지셨다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셨고, 나는 이제 제품 리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시술을 받으면 아무리 효과가 좋더라도 이런 제품 때문에 내 피부가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잖아. 그래서 나는 이제 피부 관련 시술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받을 예정인데, 근데 이제 PMS 오면서 피부가 한번 샥 뒤집어지니까 조금 생각이 바뀔 것 같기도 하더라고. 트러블이 진짜 뭘 해도 안 가라앉고, 붉은기라든지 이런 게 진짜 안 없어지고, 나는 막 화농성 여드름, 좁쌀 여드름, 모낭염 이런 게 좀 많이 나는 타입이어가지고 혼자 압출을 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. 그래서 막 진짜 조그만한 거, 요만한 거 하나 난 거 가지고 염증 주사 맞으러 가야 되나? 근데 이 조그만한 거 하나 때문에 염증 주사를 굳이 싶어가지고 나는 사실 염증 주사 자체도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. 근데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이 LDM 물방울 초음파, 이게 여드름 트러블 관리도 되면서 뭐 탄력 관리도 되면서 얼굴 광도 샥 돌면서 약간 자극 없이 올인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라고. 요거는 한번 받아보라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. 근데 뭐다? 나는 집에서 하고 싶다. 그래서 이 LDM 물방울 초음파 이것도 홈케어로 입문을 했어. 자, 그래서 LDM 관리가 뭐냐? 뷰티 디바이스들도 그 발달 과정들이 있더라고. 1세대가 우리 어릴 때 막 홈쇼핑에서 팔던 그 LED 마스크 알지? 그런 LED 관리들이 약간 1세대라면 2세대는 고주파.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게 3세대 하이프.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이시림이라든지 자극감은 조금은 있어. 사실 나도 이때까지 써본 게 이 3세대 하이프까지만 써봤거든? 내가 이전에 뭔가 뷰티 디바이스 추천해줬다든지 평소에 나이트 루틴 찍는 거 보면은 보통은 이런 고주파 제품들까지만 나올 거야. 근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번에 내가 입문해서 써본 게 4세대. LDM인데 이게 이제 자극이 제일 적고 피부과랑 사용하는 주파수 자체가 똑같아. 그렇다 보니까 진짜 피부과 관리랑 큰 차이가 없는 거지. 이 LDM 원리를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, 일단은 두 가지 초음파 주파수를 같이 쏴. 3MHz랑 10MHz를 이렇게 교차로 쏴가지고 피부 속에 있는 조직을 이렇게 더 자극을 시키는 거지. 왜 우리 다이어트 할 때, 러닝 할 때 빨리 달렸다가 좀 천천히 달렸다가 빨리 달렸다가 이러면은 땀도 더 많이 나고 막 몸이 더 반응을 하잖아. 그거를 이제 피부에 적용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. 그리고 일반 초음파보다 진피층까지 깊숙하게 전달이 돼가지고 일단은 피부 세포 재생이 되는 걸 빠르게 해주고 피부 탄력까지 좋아지게 하니까 리프팅에도 도움이 같이 되는 거지. 그 외에도 좋은 점이 좀 있는데 그거는 내가 쓰는 기기 보여주면서 같이 설명을 해줄게. 자, 내가 열심히 써준 기기는 요거 톤 더글로우 제품인데 LDM 기기들도 유명한 것들이 이렇게 꽤 있더라고. 그래서 나도 비교 영상을 진짜 쭉 다 봤어. 솔직히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. 진짜 신중하게 고르기는 했거든? 결론적으로 이 제품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광이 일단은 미친 듯이 올라와.
진짜 파워 건성인으로서 광 케어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싶을 정도의 광을 봤어 내가. 그러고 또 좋았던 게 가벼워. 엄청 가벼워. 다른 LDM 기기들이 크고 망치같이 생겼고 좀 이게 무거운 제품들이 많단 말이야. 보관도 눕혀서 해야 되고 자리 차지도 되게 많이 하고. 또 1, 2분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써주면 손목이랑 팔목 같은 게 너무 아프더라고. 근데 이 제품은 그냥 이렇게 세워서 쏙 보관하기도 편하고 훨씬 가벼워서 자주 관리하기에도 내 손목이나 팔에 무리가 안 갔어. 나는 이게 왜 중요했냐면 해외를 그리고 미국 같은 장거리를 왔다 갔다 되게 많이 하잖아. 나는 막 며칠만 있다 오고 이런 게 아니니까 이런 디바이스들도 내가 들고 다녀야 된단 말이지. 그래서 휴대성이 좀 중요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가져가서 사용했을 때도 트러블 나고 붉은기 심했던 부분 정말 안 없어졌었거든? 진짜 몇 주 동안 계속 빨갛게 있고 또 장거리 비행하면은 트러블 한두 개 무조건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비행기에도 들고 탔어. 어차피 열몇 시간 가야 되니까 비행기에서 스킨케어 할 때도 써주고 미국 도착해서도 며칠 동안 열심히 써줬더니 확실히 트러블이 빨리 가라앉았다. 저는 평소 잘 써주는 진정 앰플이랑 각질 케어할 때 쓰는 아파 앰플 그런 거랑도 같이 써줬거든? 너무 묽은 거는 확실히 디바이스를 쓰니까 오히려 너무 빨리 흡수돼서 별로였고 조금 더 텍스처가 있는 제품들, 수분감이 많은 제품들이 궁합이 좋았어. 요 톰 더글로우 제품이 3MHz, 10MHz 요 조합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? LDM의 핵심 요소 자체가 열충격 단백질을 생성하는 거야. 그 단백질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? 진피층에서 생성이 돼. 그 진피층을 자극하고 도달해야지만 이게 생성이 되는 건데 그거를 자극시킬 수 있는 주파수가 요 3MHz랑 10MHz 이렇게 두 개다. 1MHz처럼 이게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잖아. 그러면 뼈에 손상이 생길 수 있대. 근데 또 너무 얕게 막 17에서 19MHz 정도로 자극이 된다? 그러면 피부 표피가 이렇게 자극되니까 트러블이 날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진다는 거야. 그래서 제일 안전하고 좀 효과적인 그 주파수 자체가 3이랑 10인데 그거를 쓴 LDM 기기 제품이라는 거지. 어쨌든 그렇게 진피층에서 이제 단백질이 막 생성이 되면은 그거 덕분에 세포 재생도 빨라지고 염증 같은 것도 좀 빨리 완화가 되고 피부 장벽이 이렇게 점점점 강화가 되는 거지. 그래서 확실히 내가 그냥 일반 스킨케어를 했을 때보다는 제품 자체 특유의 효과들 있잖아. 그런 거에 대한 효과를 훨씬 더 빨리 본 것 같아. 그리고 이게 광도 엄청나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요거는 반만 테스트를 해봤거든? 같은 스킨케어를 손으로만 발랐을 때랑 요 기기로 흡수시켜줬을 때 광 차이를 보니까 확연히 차이가 난다. 일단 바르고 직후도 이렇게 광 올라오는 게 차이 나는데 몇 시간 후에는 어떤지 확인을 해봤거든? 일반 손으로 흡수한 곳에는 이제 광이 거의 사라진 반면에 기기로 흡수시켜준 곳은 아직도 광이 살아있었어. 주사나 시술로는 나올 수 없는 진짜 내 피부 본연에서 올라오는 광이어가지고 나 같은 건성 집보들이 피부 광, 피부 결 살리기에도 좋을 것 같았고 마지막으로는 탄력 케어. 요것도 반반으로 과연 딱 육안으로도 피부 리프팅이 보일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번 사용으로 뭔가 여긴 올라가고 안 쓴 곳은 아니네 할 정도는 솔직히 아니었다. 볼살, 뽀개기 이런 용은 아닌 것 같고 대신 한 달 정도 꾸준히 써줬을 때 전반적으로 얼굴 라인 변화는 있었다. 붓기가 좀 빠진 느낌?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. 사실 고주파만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즉각적인 효과에는 볼 수 있지만 자극감이 어쨌든 있고 그 고주파들은 매일매일 쓸 수는 없거든? 기기들 자체에도 한 주에 몇 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이 날들이 정해져 있어.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길게 일주일, 2주일 단위로 봤을 때는 효과가 비슷비슷하다라고 느껴지긴 했던 것 같아. 그래서 뭔가 집에서 리프팅 관리도 하고 싶었는데 이가 너무 시렸거나 화끈거리는 자극감이 심해가지고 뭔가 기기에는 손도 못 댔다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관리하기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. 왜냐면 자극감이 없어. 자극이 아예 없어. 자, 그래서 뭐 이게 다 좋냐? 단점은 딱 하나가 있다. 비싸다. 진짜 비싸. 이제 이거를 뭐 피부과랑 이렇게 맞바꿔서 생각하면은 사실 가성비거든. 나도 가가지고 피부과 한번 결제할 때마다 한 번에 막 30만 원 플러스 알파가 깨졌다고 했잖아. LDM 관리 자체는 이게 찾아보니까 피부과에서 받으려면 한 번에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. 그럼 사실 10번 정도를 하면은 뽕을 뽑는 거기는 해. 10번만 쓰고 버릴 거 아니잖아. 그러니까 사실 피부과보다도 훨씬 더 싼 거기는 한데 피부과에서도 약간 8만 원 시술하러 12번은 갈 수 있을 것 같잖아. 그 정도는 가지만 뭔가 한 번에 100만 원을 결제라고 하면 손 떨리잖아. 그런 느낌으로 가격대 진입 장벽이 조금 높다. 그래서 사실 나는 이런 뷰티 디바이스 같은 것들은 특히 프로모션을 하거나 광고 영상에서 할인을 받아서 살 수 있을 때 사는 게 제일 싸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. 나도 디바이스들은 다른 분들 공부할 때 사. 내가 얘를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 톰 더글로우에서 집보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근데 우리 집보들을 위해서 만원 할인 쿠폰을 발급을 해주신대. 그래서 뭔가 기기를 알아보고 있었다? 피부 고민 많았는데 피부과 갈 시간은 없었다 하는 집보들은 할인받을 수 있을 때 할인까지 받아가지고 사면 좋으니까 한번 쭉 자세히 알아보고 구매하는 거 추천해. 자,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내가 왜 1년 동안 그렇게
이렇게 많은 추천과 후기를 듣고서도 뭔가 피부과를 안 가고 홈케어를 하게 됐는지, 그리고 제대로 된 홈케어를 했을 때 효과가 어땠는지 좀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해줬는데, 오늘도 어김없이 이벤트를 가져왔는데 오늘은 좀 특별해. 당첨자가 딱 한 명이야. 이 친구가 원래 정가 기준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친구거든. 지포들 많이 주고 싶기는 한데 많이 주지는 못하고 딱 한 명만 뽑아가지고 이 친구를 이벤트로 보내주려고 하거든? 자세한 거는 더보기란이라든지 고정 댓글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, 나도 무조건 막 지방 박살내고 갸름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서부터는 나도 좀 충격이었거든. 그래서 우리 지포들도 지금 어릴 때 예쁠 때 어떻게 관리해야지 내가 꾸준히 예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. 무튼 오늘 영상도 같이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할 거예요.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. 안녕.